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개막식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분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탄소 중립, 국토교통 기술의 새로운 기회라는 슬로건으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는 2021 국토교통 기술 대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탄소 중립 실현의 시대를 맞아서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R&D 성과, 그리고 우수한 기술, 국가 정책 등을 공유하고 또 관련한 산업 관계자분들께서 다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번 행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은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참여기관 그리고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개막식 이외에도 국토교통 분야 R&D 기술 동향 그리고 트렌드를 조명하는 지식 포럼, 참가 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준비한 전문 컨퍼런스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전시 프로그램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서 실제 전시관에 방문한 것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전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종학 원장직무대행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원장직무대행 김종학입니다.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의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인사를 전해주신 국토교통부 노영욱 장관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 R&D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과 새로운 기회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은 2050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기술은 일찍부터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 자율주행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기반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연료 인프라 구축 등 다각도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 미래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와 탄소 중립의 자발적인 실천을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컨벤션 공간에 구현하였습니다. 온라인 전시관은 가상의 도시 공간을 걸으며 탄소 중립 국토교통 R&D 대표 성과를 관람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테마관과 국토교통 전 분야에 걸친 R&D 성과 및 중소기업의 우수성과를 전시한 일반 전시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시관 외에도 탄소 중립을 주제로 전문가로부터 산업 현장의 트렌드를 들어보는 지식 포럼과 국토교통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회,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설명회도 마련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혁신적 미래를 준비하는 국토교통 분야 R&D와 산업계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들려주는 미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국토교통기술대전은 국토교통,
R&D 우수성과를 선보이고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기술대전이 국토교통산업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종학 원장 직무 대행께서 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본격적인 행사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소중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이 주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을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R&D로 이뤄낼 탄소중립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국토교통 과학기술을 통해서 상상에서만 그려보던 모습이 아니라 현실로 구현된 미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이 어떨지 저도 상상이 되진 않습니다만 지금부터 저희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의 변곡점에 선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국토교통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길. 그 중심에 국토교통 기술대전이 함께합니다. 국토교통 R&D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현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저감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수소를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연료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철도 및 항공기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탄소 중립, 친환경 국토교통 기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기술. 대한민국 국토교통 산업 혁신의 원동력. 국토교통 기술대전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친환경 탄소 중립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시대를 위한 시작. 새로운 국토교통 기술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토교통 기술대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국토교통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 함께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멋진 미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에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님께서 환영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입니다. 국토교통 R&D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종학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직무 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영상으로 축하해 주시는 이현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조웅천 간사님, 송석준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 R&D의 성과는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젤 기관차가 동력 분산식 전동차인 KTX 이음으로 대체되면서 이동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고 온실가스도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혁신적인 기술은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활용되어 세계가 칭찬하는 K방역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심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UAM,
로봇과 IoT를 활용하여 무사고 현장을 지향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등 국토교통 R&D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의 주제는 탄소 중립, 국토교통기술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이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장서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후 최근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하는 등 새로운 기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를 앞당기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노후 건축물 저비용 그린 리모델링 기술,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 계획, 첨단 전기 수소차 기술, 수소열차 기술 등 국토교통 R&D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국토교통 R&D의 성과를 누구나 체험하실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술로 구현된 가상현실에서 진행됩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상 속 제2의 국토로서 실제 현장에서 재현하기 어려운 국토교통 기술을 체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국토교통 기술이 실현한 미래 도시인 탄소 중립 테마관에서 우리 삶에 녹아든 탄소 중립 사회를 마음껏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국토교통 기술 대전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국토교통 기술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 보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장관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탄소 중립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번 행사의 개최를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그분들 중에서 반가움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 인사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축하 인사를 저희는 이어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성 의원입니다. 먼저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의 성공적인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기술 발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애쓰시는 연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기술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접목되어 기존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창의성과 상상력을 결합하고 타 분야와 융복합하면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기후위기라는 이슈에 직면하면서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 아래 첨단 기술 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상용화 등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탄소 중립 기술 시장 선제 확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 실현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및 관리,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일상에서의 탄소 배출 감소 기술 개발에 선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 분야의 일부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국토교통 기술은 점차 고도화되고 또 활용 범위도 넓어져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성장과 관련 산업의 발전
또 국민 개개인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토교통 인프라와 숙련된 인력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기업들이 다수 탄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교통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해야 하며 또 과감한 규제 개혁과 국가의 지원 정책도 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도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국토교통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2021 국토교통 기술 대전이 우리나라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화목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조홍천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기술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사를 준비하고 소통의 장을 열어주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토교통 R&D 관계자 여러분, 이번 기술대전의 주제가 탄소 중립 그리고 교통기술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직면한 지금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새로운 목표, 새로운 정책을 세워가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실현 방안에 대하여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토교통 R&D는 모든 산업계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앞으로의 연구개발은 국민의 정지여건과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목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는 국토교통 R&D 분야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된 행사를 마음껏 만끽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송석준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11번째를 맞이하는 국토교통기술대전을 온 국민과 함께 중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행사가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 국토교통과학기술원 관계자 여러분들과 노영욱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토교통기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바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바로 국토교통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십니다. 예, 저도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토교통기술인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꿈이 더욱더 무르익고 꽃을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 배정 그리고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기술대전의 개최를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와중에서도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더욱더 활력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축하와 응원을 받고 나니까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더욱더 빛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셨듯이 국회에서도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또 국토교통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관심과 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토교통 R&D 관련 국가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포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으로 3개 부문에 걸쳐서 총 10분에 대해서 표창장이 수여가 됩니다. 먼저 국토교통 우수 성과에 대한 연구개발 분야 우수 연구자 5분, 또 국토교통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뛰어난 우수 기업인 2분, 또 연구 성과 기술 이전에 기여한 산업진흥 기여자 3분에게 수여가 되겠습니다. 오늘 포상 대상자분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겠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존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우수 연구자에 대한 포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 권세곤 수석연구원님. 네, 축하드립니다. 전달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한국철도공사 차장 권세곤. 귀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토교통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단한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공사 권세곤입니다. 대한민국 철도 기술의 발전과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 철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토부 장관님과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 최초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저희 연구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웃는 얼굴 뵈니까 너무나 좋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수상자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경기대학교 양근혁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경기대학교 교수 양근혁. 귀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토교통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간단한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양근혁입니다. 주변에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향후에도 사회와 건설 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수상 소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수상자 만나보도록 하죠. 자, 다음 수상자는 주식회사 두잇 노진석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두잇 상무이사 노진석. 귀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토교통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주식회사 두잇의 노진석입니다.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또 기쁜 소식들 들려주시기를 저 역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수상자 소개해드리죠. 다음 수상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영주 실장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실장 김영주. 귀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토교통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간단한 소감 한 말씀 이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영주입니다. 우선 국토교통 산업발전 위해 기술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표창은 기술 개발을 넘어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오늘 메타버스 시상식을 가지듯 코로나와 같은 최근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움츠러들지 않고 기회로 만드는 기술 개발에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멋진 수상 소감 전해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수상자는 소개드리죠. ANH 스트럭처 안현수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ANH 스트럭처 대표이사 안현수. 귀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토교통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도 앞으로 국토교통, 특히 우리 항공 산업 발전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우수 기업인에 대한 포상 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상자는 유진기공산업 이재용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유진기공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영. 귀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통하여 국토교통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기공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재영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본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기술 개발에 힘쓰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수상자 만나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EM웨이브 유승열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EM웨이브 대표이사 유승열. 귀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통하여 국토교통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EM웨이브의 유승열입니다. 이렇게 큰 상으로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스마트시티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산업진흥 기여자에 대한 포상 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상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대식 수석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 박대식. 귀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통하여 국토교통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상을 받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수상자 그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릴게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현미 전임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연미. 귀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통하여 국토교통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원 조현미입니다.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설연과 유관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국토교통 기술 분야를 함께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수상자는 한국전력공사 김동현 차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달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한국전력공사 차장 김동현. 귀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통하여 국토교통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의 김동현입니다. 먼저 제게 이러한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래 우수 기술에 대한 성과 활용과 사업화 업무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국토교통 R&D 우수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시상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환히 웃는 모습 뵈니까 기쁜 마음 오롯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수상자 전원이 표창장 들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찍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자, 모두 표창장 앞으로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화면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사진 촬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화두에 대해서 명망 높은 연사분들의 해안과 고견을 직접 듣는 의미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8대 UN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이시죠. 반기문 이사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탄소 중립 사회의 공존 그리고 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강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기문 이사장님의 기조 강연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 김종학 국토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국토교통기술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극복되는가 하였는데 다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서 아직도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기술대전이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여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할 터인데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은 우울한 소식을 맡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탄소 중립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은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신 국토교통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화 이래 인류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기술 진보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함으로써 삶의 터전인 환경이 파괴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탄소가 배출되었습니다. 탄소가 배출되면 46%는 대기 중에 200년 동안 머물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출현도 환경 파괴의 결과입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결국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사스에서 코로나19까지 21세기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거의 모두 인간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또한 수많은 기상이변을 낳고 있습니다. 올해 독일과 벨기에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 호주와 미국의 대산불은 전례가 드문 규모였습니다. 독일을 강타한 폭우는 1000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에서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45.9도인데 지난 6월 기온이 영상 섭씨 48도까지 올라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린란드에서도 금년 여름 한 달 동안 85억 톤의 빙하가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지구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해안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 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이상기후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의 숫자가 2,640만 명이었으나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2050년까지 약 2억 명의 난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화되면 궁극적으로 제6차 대멸종, The Sixth Mass Extinction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종말론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멸종이 있었던 제5차 멸종은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내에 제6차 대멸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의 70% 이상이 사라지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파국 시점에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인류의 생존을 근원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 10년 재임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인류 집단 지성의 승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시대 이후 섭씨 2도 이하로 낮추되 가능한 한 1.5도 이하로 낮출 것을 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18년에 발표한 1.5도 특별보고서에서 파국적인 1.5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30년에서 2052년 사이로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에 열린 제54차 IPCC 총회에서 승인된 새 보고서는 1.5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21년에서 2040년 사이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섭씨 1.5도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0.4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국이 10여 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그 행동의 핵심은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미국, EU, 일본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도 2060년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무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길입니다. 현재 인류의 경제와 생활 전반이 탄소 배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의 대전환을 넘어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는 향후 30년 동안 매년 7%씩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작년에 마침 세계 배출량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의 위축을 생각해 보면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향후 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변화와 고통을 수반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유의 대전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방식으로 나가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자각과 일반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 지도자들의 결연한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10월 탄소 중립위는 전력 생산을 위하여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을 70.8%로 높여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과 기후 환경을 감안할 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바탕하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탄소 중립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계가 탄소 중립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도 이제 탄소 중립 외에 우회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탄소 중립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 이유는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멘트, 철강, 비료, 전력 및 알루미늄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할 것입니다. EU로 수입되는 이러한 품목에 대하여 탄소 배출만큼의 비용을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EU는 2035년부터 내연 자동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금년 8월에 2030년까지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의 50%에 달하도록 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을 3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고 2035년까지 내연 자동차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종료된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파리 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 룰북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세부 규칙이 철저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생존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토교통 분야가 탄소 중립 노력의 최선두에 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연간 510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멘트, 철, 플라스틱 산업에서 31%, 비행기 및 자동차, 철도 등 이동 산업에서 16%가 배출됩니다. 예를 들면 1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게 되면 1톤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에서 극히 중요합니다. 국토교통산업은 기후변화의 책임이 큰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크나큰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산업은 기후변화 적응 도시, 클라이밋 프루프 시티,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살기 좋은 도시, 리버블 시티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듈화, 자동화, 인공지능, 자연 친화적 재료 개발 등 많은 해법이 국토교통 산업의 탄소 발자국을 축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다수는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신속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세계 기후 적응 센터 글로벌 센터 온 애답테이션은 이러한 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네덜란드가 창설한 것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지역사회, 도시, 국가들로 하여금 대담하게 행동하고 기후 적응을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삼으며 긴급한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내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물 위에 떠 있는 건물, 영어로는 플로팅 오피스라고 하는데 이 건물에 글로벌 적응센터의 새로운 본부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건물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기능적입니다. 완전히 탄소 중립적이고 자족적인 건물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설계의 선구적인 모범이자 가장 명석한 마음들이 한데 모였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구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들께서도 창조적이고 명석한 마음으로 탄소 중립 도시, 탄소 중립 교통을 성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최되는 국토교통기술대전은 이러한 시대에 매우 적절한 화두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시대에 어떻게 국토교통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매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민간 기업이 서로 교류하면서 탄소 중립의 기술을 국토, 교통 기술 분야에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탄소 중립 2050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께서 오늘 국토교통기술대전과 같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중립의 실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며 참석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구나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또 행보를 이어가시는 모습에 뿌듯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움도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기조 강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글로벌을 선도하는 기업의 전문가들이 나누는 대담을 통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한 산업 트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우리 대표 기업들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직접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담자분들은 편안하게 의견 나누시면서 대화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이무석 코오롱 인더스트리 연료전지 사업 담당 상무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코오롱의 중앙연구소 화학연구소에서 연구 활동해 주셨고요. 또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린소재 연구그룹 그룹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수소 전기차 그리고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수분 제어 장치를 개발하시고 도심주행용 수소전기 버스 핵심 기술 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시면서 2013년에 산업부 장관상으로 소재부품 기술상 그리고 올해 7월에 제1회 머니투데이 수소 대상도 받으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원 상무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 그리고 국회 기후포럼 이사회 위원, 환경경영학회 부회장 등으로 다양하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죠.
환경과 에너지 국제 표준, 또 기후변화 협약, 탄소 중립 등 국내외 환경 논의, 산업 환경 및 사회적 책임 분야 정부 정책 수립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로 전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죠. 전 지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중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이 탄소 중립이라는 필연적이고 시대적인 요구에 우리 대담자분들의 기업에서는 어떤 기조를 갖고 계시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안윤기 상무님께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탄소 중립이라 하면은 그 의미를 먼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18세기 산업혁명이 화석연료에 의한 동력에 의해서 산업이 형성이 되었다면 지금 탄소 중립은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산업 트렌드라고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탄소에 의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어떤 큰 경영여건 변화에, 어쩌면 산업혁명으로 다가오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정의 큰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고로 공정에서 유연탄으로 환원을 하고 여론으로 활용했던 것을 수소 환원 제철법으로 바꾸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나오는 수소를 CCUS라는 걸 어떤 기법을 통해서 포집해서 저장하고 사업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 있는 부분이 결국 공정 전환도 중요하지만 결국 만든 제품이 최종재에 쓰였을 때 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탄소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말씀 듣다 보니까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정말 그 변화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또 질문, 저희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이무석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먼저 좀 여쭐게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는 분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네. 이제 수소 쪽 관련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코롱에서 소재와 그런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방금 탄소 중립을 얘기하시면서 이 포스코에서 안상무님께서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상위에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탄소 중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은 기후변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그 2도를 높이냐 1.5도를 제한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지구의 전체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큰 아젠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액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저는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소라는, 특히 수소가 어떤 경제라는 범위로, 이제 수소 경제라는 범위로 커지게 돼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전 세계 누구나 다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를 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탄소 중립도 사실은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많은 논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 144개국의 회원사를 둔 세계적인 종합회계 재무 자문그룹이죠. KPMG가 탄소 중립 준비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 계획, 그린 모빌리티, 그리고 수소 기술 개발 등 강력한 정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전기나 수소차 기반한 시설들, 도시나 공간, 또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등의 막대한 사업비를 또 편성을
하고 있죠.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 또 관련 기업들을 지원한 결과 모빌리티나 운송에 사용되는 이 청정 수소 기술의 선두 개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또 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배출 관리를 위한 노력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아시아 2위, 세계 11위의 평가를 받았죠. 사실 포스코 경영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전반을 거쳐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4R 정책이라고 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또 제안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정책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에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도시 인프라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탄소 중립이 함의하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 전에 그 저탄소 내지는 탄소 중립이 나오기 이전의 얘기는 사업장에서 제조업 사업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로 한다면 자동차가 운행 과정에서 줄이는 것과 연계되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도시 인프라라고 얘기한다면은 제조업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제조업 공정이 아니라 제조업 이외 부분에서 이제 감축을,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해 나가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당연히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중요하고요. 그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공정에서 줄였던 어떤 방식에서 만든 제품이 실제 자동차에 사용되었을 때 그 자동차가 1마일 갈 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도시 인프라로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그 앞단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결국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생각하면 결국 신재생이라든지 저탄소 에너지에 의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에서 만든 제품에 의한 모빌리티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 모빌리티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하도가 수소라든지 신재생에 의한 에너지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구조이고요. 또 하나 건물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각 건물에 쓰이는 소재가 네. 저탄소 소재로 쓰였을 때 도시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도시 인프라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교통 이야기도 또 해주셨어요. 교통을 좀 저희가 좀 짚어보자면, 이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해야 친환경 에너지를 좀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한데 혹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에너지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네. 배출되는 탄소의 상당 부분이 사실 교통, 우리가 얘기하는 운송이나 다양한 그런 결국 사람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그 동력에서 발생이 됩니다. 네. 저희가 100년 이상 사용한 사실은 그 교통수단의 핵심은 그 내연기관이었습니다.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탄소가 포함된 화석 연료를 가지고 네. 태워서 그런 동력을 얻었다고 하면은 향후에 탄소 중립과 연결된 모빌리티의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전동화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동화라는 얘기가 결국은 예전에는 폭발 작용을 통해서 엔진으로 차가 돌아갔다면 네. 앞으로는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돌리는 그런 컨셉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앞에 다가왔는데 순수 전기차 이런 것들은 이미 전동화가 된 거고, 그 연료전지차라고 하는 우리 수소차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그 전기를 인프라 전기를 뽑아서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돌리는 것이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는 깨끗한 수소를 가지고 바로 발전을 해서 자동차가 발전을 해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돌리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은 결국 네. 두 개 다
예전에는 그 LEV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Low Emission Vehicle이라고 저공해만 되어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제 수용을 하고 어떤 네.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간 단계로 봤다면 지금은 제로 이미션 비클이라고 LEV가 아니라 ZEV라는 그런 컨셉이 되어야만 이제 탄소 중립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뭐 2030년 혹은 2040년에 내연기관의 자동차는 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였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그 방식은 수소가 될 수도 있고 전기차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큰 틀에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가 돌아가면서 네. 화석연료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네. 깨끗한 제로 이미션 비클이라고 하는 그 무공해 차량으로 다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 박물관에 가서 제가 그 친환경 에너지 그 수소 버스 와 멋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멋있다만 생각을 했지 그 이면에 있는 이런 깊이 있는 정보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아마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산업계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도시도 이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점점 바뀌고 있고요. 또 건물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바뀌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 자동차가 요즘 뭐 화제죠. 자원과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100% 순환을 목표로 하면서 사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2차 전지, 또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분야인 것 같아요.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소재를 많이 다루는데 네. 지금 전기차에는 2차 전지라는 것이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수소차에는 연료 전지라고 방금 표현을 했는데 네. 연료 전지라는 어떻게 보면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컨셉은 사실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전동화라는 키워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되면서 그 모빌리티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운송수단이라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조금 더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차는 그 전기차보다는 시기상으로는 조금 더 뒤에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큰 영역을 맡을 그런 분야입니다. 특히 수소 전기 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전기차와 수소차가 그럼 미래에는 뭐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결국 미래 탄소 중립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같이 양립을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차 그리고 근거리를 갈 때는 전기차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버스나 트럭 혹은 선박이나 항공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무겁고 긴 거리를 운항할 때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보다는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바로 스스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는 여러 모빌리티가 전기, 배터리 그리고 수소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공존하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상무님이 아주 이제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저는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결국 그 산업혁명이라는 제가 이런 거창한 예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의 어떤 큰 구조 변화, 어떤 산업 트렌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네네. 그 트렌드 속에서 이상무님 쪽이나 저희 포스코나 결국에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 배터리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한 수소 그 자동차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이 그러면 네네. 결국 탄소 중립 시대에 있어서의 게임 체인저도 결국은 기술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는데 그 기술이 지금 이제 그 배터리 쪽에서 보게 되면은 전해질에 의한 그 지금 배터리들이 있지만 네. 고온상에서 전고체로 의한 배터리로 넘어가면서 폭발성을 줄이는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는 부분. 저희 포스코로 철강업으로 얘기하면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고로 유연탄에 의한 연료 환원이 아니라 수소에 의한 수소 환원 제철법을 개발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철강사들도 똑같이 노력을 할 거니까 경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차별화되거나 원가 부분이 강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리튬이라든지 모빌리티 변화에 의해 가지고 소재 공급하기 위해서 리튬 사업, 음극재,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방향이 기술이고 거의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앞단에 조금 더 얘기를 하도를 드리면 수소라든지 저탄소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지금 이상무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얘기한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우리 국가 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분과의 대담을 준비하면서 영화 속 이야기 하나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부분을 이끌고 계시고 또 직면하고 계신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어떠실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중에 사실은 주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기술 혹은 뭐 그린 리모델링 이런 분야들은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에너지를 뭐 재활용하거나 그린 리모델링 같은 이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아마 또 건설 부분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연구도 하고 계시고 개발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로 에너지 빌딩이나 뭐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한 이슈들 중에서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자유롭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엉뚱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초대에 도시 인프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도시 인프라와 관련해서 물량적인 인프라도 되게 중요하죠. 에너지 인프라도 그렇고 모빌리티도 그렇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람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저탄소를 얘기하고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나 스스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와 관련해서 제로에너지 빌딩과 패시브 빌딩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삶의 생활 모습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인식이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건물 자체의 시스템을 바꾸고 패시브 건물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 건설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조금 앞단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쓰이는 소재들이 저탄소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네. 결국 시스템 경쟁력은 많은 기업들이 할 거지만 소재 경쟁력은 또 하나의 큰 어떤 경쟁력이기 때문에 제로 에너지 빌딩이나 이런 패시브 빌딩에 쓰이는 어떤 그 시스템 외에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재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소재 오늘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혹시 또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전달 부탁드릴게요. 방금 소재의 중요성과 기술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하셨는데 네네. 마침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제가 계속 연구 개발하거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소재 부품 쪽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큰 변화, 즉 에너지가 변환이 되고 혹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태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나 모든 것이 좀 바뀔 수 있는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거기서 사실은 어떤 산업이 이렇게 변화를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어떤 기술을 뒷받침해주고 혹은 브레이크스루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그거는 소재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고 현재도 이미 뭐 포스코에서 하는 2차 전지 여러 가지 소재 혹은 저희 쪽에서 하는 수소차나 수소 연료전지의 그 소재들이 어떠한 소재들이 개발이 돼서 그것이 주축이 돼서 이제 진짜로 어떤 탄소 중립이나 큰 에너지 전환의 그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저는 이제 소재를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 전체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 소재가 튼튼하고 그것에서 경쟁력을 가질 때 사실은 이런 급변하는 어떤 그런 산업 트렌드에서 저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100년, 200년간의 그러한 먹거리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떤 소재들, 어떤 연구 개발을 또 하실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 두 분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산업계를 대표해서 또 말씀을 나눠주고 계시죠. 각사의 사업 영역들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힘드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국민분들께 좀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전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최종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을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두 분께서 각사의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좀 동참할 수 있는 실천 방안 혹은 뭐 제안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하면서 당연히 이제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을 얘기하면서 사업 영역을 고민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 2050년으로 그 넘어서도 이제 사업 영역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강회사 소재 산업 철강회사이기 때문에 철강회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공정을 바꾸면서 새로운 어떤 저탄소 공정 하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또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은 계속 영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철강 산업만 말고 탄소 중립 시대로 가면서 새롭게 그 부상하는 산업이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리튬에 의한 모빌리티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따른 소재 공급이죠. 그래서 리튬이라든지 이런 사업, 리튬 사업이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또 큰 축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에너지 전환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나 다른 저탄소 에너지로 가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LNG라는 어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가 덜 묻은 LNG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 LNG 사업도 하면서 그 LNG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다든지 개지를 통해서요. 그런 사업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이 국민들한테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도시 인프라가 의미하고 탄소 중립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철기 문화 시대입니다. 철을 놓칠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소재를 비교해 보면은 1톤을 만들 때 쓰이는 철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8배, 7배씩 적은데요. 근데 결국 왜 철이 문제가 됐냐면은 사용하기 편하고 유용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서 네. 배출량이 많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하에서 공정과 제품을 전환하고자 하니 여기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그리고 저희가 만든 제품이 글로벌 자동차에 공급되어서 앞으로 모빌리티가 바뀌더라도 저희 어떤 소재 개발 역량에서 계속 공급이 될 것입니다. 이 포스코가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에 계속 과거의 산업의 쌀로서도 산업의 쌀로서 넘어서 계속 공급할 것이니 따뜻한 격려를 해주고 저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저희 소재가 들어간 자동차를 사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철기 문화 시대를 또 이끌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 있게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가 멋진 미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이제 탄소 중립에 맞춰서 국민들이 이렇게 조금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탄소 중립이 되고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하는 것이 네. 자기 자신과 직접 연결이 되려면 사실은 꽤나 오랜 시간도 걸릴 수 있고요. 맞아요. 또 체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 수소차가 지금 조금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보면 수소차가 가장 앞서 있고 보급률도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라고 보통 하죠. 그 수소 충전소는 아직 마땅히 잘 구축이 안 돼 있고 네. 그 과도기에 있어서 그런 불편을 지금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충전소를 곳곳에 정부의 계획하에 이걸 바틀렉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여기에서 국민 수용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라는 문제.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수소는 뭐 잘 모르지만 수소 폭탄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수소 에너지라는 거를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환경에도 좋고 편리하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방금 단서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이게 뭐 어떤 개념이냐면 좋은 기술을 저희가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좀 공부를 하면은 더 그 좋은 기술을 잘 이해를 하고 더 빨리 그 기술을 수용을 하고 또 그만큼 탄소 중립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예로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고분자 소재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재생 플라스틱 혹은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또 연결이 돼서 굉장히 이 산업 분야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국민들의 관심에 의해서 네. 이 산업이 좀 더 앞당겨지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길을 더 빨리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탄소 중립, 우리 기후 변화, 여러 가지 에너지들 많은 관심 갖게 되실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산업계가 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 혹은 뭐 분야, 다양한 노력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이 최우선 과제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 나간다면 탄소 중립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듭니다. 오늘 대담 함께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역시 저와 같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련한 산업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 들려주셨는데요. 포스코 경영연구소 안윤기 상무님 그리고 코롱 인더스트리 연료전지 사업 담당 이무석 상무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개막식 행사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막식 행사에 이어서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 R&D와 관련한 글로벌 기술 트렌드 그리고 산업계의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 포럼이 12월 9일과 10일 양일 동안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저명한 인사 그리고 유명인들이 함께 출연해서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참가 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준비한 학술 컨퍼런스, 성과 발표회, 강연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케줄 확인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라이브 방송을 아쉽게 놓쳤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개막식을 포함한 이 모든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은 12월 8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전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국토교통 R&D 관련 기업 그리고 기관들의 다양한 연구와 성과를 온라인 전시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온라인 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는 분들 대상으로 많은 상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전시관을 방문하셔서 최신 기술이 접목된 메타버스 전시회도 경험해 보시고요.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개막식 진행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